영조 때 새로운 궁중 음식인 탕평채가 만들어졌습니다. 탕평채를 왜 만들었으며 영조의 탕평채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백성을 사랑한 왕으로 알려진 영조의 업적에 집중 탐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 이뉴스의 최현주입니다. 정치적인 의견이나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를 정당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도 지금의 정당과 마찬가지로 뜻을 같이 하는 정치인들의 무리인 붕당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붕당에 속한 사람들도 다른 편의 의견을 존중해주며 더 나은 정치를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요. 조선 후기에 들어서자 붕당 간의 정치적인 싸움이 매우 치열해졌습니다. 이에 영조는 붕당 간의 대립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기에 이르는데요. 이 과정에서 아주 새로운 궁중 음식이 탄생하게 됩니다. 영조가 새로운 음식을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음식에 담긴 영조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조는 신하들끼리 편을 갈라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만을 쫓는 붕당 간의 싸움이 왕권을 약화시키고 백성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던 중 어느 날 영조는 모든 당파의 신하들을 한자리에 부른 다음 음식 하나를 내오게 합니다. 영조가 내오게 한 음식은 하얀 청포묵을 채 썰어 길쭉하게 찢은 쇠고기와 초록색 미나리를 간장과 식초로 무치고 까만 김가루를 뿌려낸 모양도 예쁘고 아주 먹음직스러운 음식이었습니다. 전하,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해낸 음식일세. 이 음식은 서로 색깔이 다른 재료들이 골고루 섞여 훌륭한 맛을 만들어내지. 나도 이 음식처럼 모든 당파가 싸우지 않고 정치에 골고루 참여할 수 있게 인재를 뽑겠네. 이렇게 여러 당의 인재들을 골고루 등용해 붕당 간의 싸움을 없애고자 한 정책이 영조의 탕평책인데요. 그래서 이 음식의 이름도 탕평채가 되었습니다. 영조는 탕평책의 취지를 신하들에게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 이렇게 음식으로 자신의 뜻을 전하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동서남북 방위를 상징하는 색깔이 각각 청색, 백색, 적색, 흑색이기 때문에 동이는 푸른색의 미나리, 서이는 흰색의 청포묵, 남이는 붉은색의 쇠고기, 북이는 검은색의 김으로 각각의 정치 세력을 나타냈습니다. 영조는 여러 재료가 섞여 맛있고 영양도 풍부한 요리가 되듯이 서로 다른 붕당의 인재들이 섞여 어우러지면 더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이렇게 영조가 탕평채라는 음식을 만들어 신하들을 설득해야 할 정도로 당시 붕당 간의 싸움은 치열했고 또 그 문제점이 매우 컸는데요. 이들은 붕당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붕당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영조가 결국 탕평책이란 정책을 내놓게 되는데요. 영조가 실시한 탕평책이 무엇이며 또 이러한 정책이 나오기까지의 배경은 어떠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붕당 정치가 갖는 폐단을 없애고자 탕평책을 실시한 영조도 사실은 붕당 간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 왕이 됐습니다. 영조는 숙종의 아들로 왕이 되기 전엔 연인군이라 불렸으며 어머니가 다른 형인 경종과
왕위를 둘러싼 경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경종이 왕이 된 후에도 연인군을 지지하는 붕당 세력은 끊임없이 그를 왕위에 올려서 권력을 잡으려 했는데요. 연인군을 왕위에 올리려는 자들이 경종을 시해하려 한다는 주장이 나오며 60여 명이 처형을 당하고 연인군 또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종이 즉위 4년 만에 병으로 죽게 되자 연인군, 즉 영조가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엔 영조가 경종을 독살했다는 소문까지 돌며 경종을 따르던 무리와 영조를 따르는 무리 간의 붕당 싸움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에 영조는 더 이상의 분열은 곧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아버지 숙종 때 시도하다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탕평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탕평이란 말은 유교 경전인 서경에 있는 말로 무편무당 왕도 탕탕, 무당무편 왕도 평평, 즉 치우치거나 무리지음이 없으면 왕도가 편하다라는 말에서 탕과 평자를 따온 말입니다. 이는 왕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공평하게 인재를 등용해 정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누구 때문에 왕이 됐는데 이제 와서 조정의 중요한 직책을 다른 당과 나눠 가지라고? 신하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영조는 1725년 탕평의 필요성에 대해 공식 발표를 하고 각 붕당의 대표자를 찾아가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영조는 붕당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인재를 등용했으며 벌을 내릴 일이 있을 때에도 한쪽 붕당만을 편들지 않고 공정히 판단했습니다. 또한 영조는 붕당 자체를 약화시키기 위해 선비들이 붕당에 가입하고 정치 활동을 하는 서원을 대폭적으로 축소시켰습니다. 이렇게 탕평책을 시행한 영조는 정책이 잘 실행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성균관 입구에 자신이 직접 글씨를 쓴 비석 탕평비를 세웠는데요. 남과 두루 친하되 편당을 가르지 않는 것이 군자의 마음이요, 편당을 짓고 남과 두루 친하지 못하는 것은 소인배의 사사로운 마음이다. 탕평비에는 앞으로 관리가 될 학생들이 오고 가며 이를 보고 편을 가르지 않고 대의를 위해 정치하는 탕평의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한 영조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탕평책으로 붕당 간의 싸움이 줄어들고 또 시끄러웠던 궁궐이 조용해지면서 차츰 조정은 안정을 찾게 되었는데요. 이는 붕당 정치에 의해 목숨까지 위협받으며 왕위에 오른 영조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영조는 83세까지 살아 조선 역사상 가장 장수한 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위 기간도 무려 52년으로 조선의 왕 중에서 가장 길었습니다. 이렇게 긴 재위 기간 동안 영조는 정치를 안정시키고 나아가 백성을 돌보는 데 힘을 썼습니다. 영조는 서민처럼 검소하게 생활한 서민군주로도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의 업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조의 어머니는 신분이 낮은 궁녀인 무수리 출신으로 이로 인해 형인 경종과 다르게 주위에 은근한 멸시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18세에서 28세까지 궁궐 밖에서 살았는데요. 이때 경험으로 영조는 백성들의 생활을 잘 헤아릴 줄 알았으며 몸소 검소한 생활을 실천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왕들은 새 옷을 입다 더러워지면 빨지 않고 새로 지어 입었는데 영조는 3번씩 빨아 입었으며 헤어지면 기워 입을 정도였습니다. 왕의 수라상도 채식을 위주로 검소하게 차리게 하고 보통
5번이었던 왕의 식사도 3번으로 줄이게 했습니다. 영조는 이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신들에게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은 무명옷에 채식을 즐기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영조는 백성들에게도 절약을 강조하며 사치를 금했는데 가채 금지령을 내려 여인들이 가채로 머리 장식을 하며 사치와 낭비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영조가 66세 되던 해에 2번째 왕비인 정순 왕후를 맞이하는 혼례식에서도 혼례 용품 중 일부를 다시 활용하는 등 사치 방지를 거듭 강조해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많이 펼쳤는데요. 먼저 가혹한 형벌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잔인한 고문을 금지하고 사형을 선고하기 전에 3번의 심판을 거치는 삼심제를 도입해 억울하게 처형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태종 때 설치되었다가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한 신문고 제도를 부활시켜서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왕에게 직접 알릴 수 있게 했습니다. 당시엔 군대에 가는 대신 나라의 옷감을 1년에 2필 냈는데 이 옷감을 군포라 했습니다. 영조는 군포를 1년에 1필만 내게 하는 균역법을 실시해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1760년 영조 36년에는 역대 왕들이 미뤄왔었던 청계천 공사를 시행했는데요. 청계천은 비가 조금만 내려도 홍수가 나는 등 피해가 심했습니다. 이에 영조는 청계천 바닥에 쌓인 흙을 퍼내고 뚝을 쌓는 식으로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공사의 전 과정을 기록한 준천 사실에 의하면 영조는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주고 공사 중 철거한 집에 집값을 보상해주는 등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친히 현장에 나와 공사를 살피기도 하는 등 영조는 청계천 공사에 온 힘을 기울였는데요. 그는 탕평책과 함께 청계천 공사를 자신이 이룩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 평가할 만큼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청계천 공사는요, 공사 기간 57일에 공사 인원은 무려 21만 5천여 명, 그리고 공사 비용은 돈 3만 5천 냥에 쌀 2,300여 석이 들어간 아주 큰 공사였습니다. 공사에 참여한 일꾼들에게 하루에 이전 오픈의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영조는 이 청계천 공사를 통해서요, 홍수를 예방하고 나아가 당시의 실업 문제까지 해결하고자 한 것이었죠. 영조는 탕평책으로 정치를 안정시키고 또 백성들을 돌보는 정책과 사업을 펼쳐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었던 52년간 조선은 정치, 경제, 문화가 발달하는 중흥기를 맞이할 수 있었죠. 백성들이 풍요롭게 사는 시대를 태평성세라고 하죠. 어진 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백성들이 태평하게 살 수 있었던 시대로 조선에서는 영조와 그의 손자 정조 시대를 꼽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서도 이런 태평성세의 시대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나라방 뉴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청의 4대 황제 강희제에서부터 그의 손자 6대 황제 걸륭제까지 청나라는 최전성기를 누리며 태평성세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를 특별히 강건성세라고 하는데요. 강희제의 강과 걸륭제의 건의 태평성세를 합친 말입니다. 강희제는 러시아의 남하를 막고 외몽골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황하강 치수 사업을 시작해 홍수를 방지했으며 댐을 건설해 농사에 도움이 되게 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게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건륭제 때 또한 활발한 정복 사업을 펼쳤는데요. 대만과 중국 서부의 신장, 서장 지역을 손에 넣었습니다. 일찍이 한족의 무대가 아닌 소수민족이 주로 거주하던 이곳이 중국으로 편입된 것이 바로 건륭제 때인데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과학기술이 발전했으며 막강한 부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의 꽃을 피우는 등 중국이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 역사 이 뉴스에서는 영조의 탕평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백성이 잘 살고 또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붕당 정치를 잘하면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보다 나은 정책을 결정하는 등 정치 발전을 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붕당 정치를 이용하면 오늘 살펴본 바와 같이 심각한 문제를 낳고 맙니다. 역사를 통해 배운 교훈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역사 이 뉴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